피부과는 확실히 돈을 많이 쓰고 오면 알아보더라고요. 그 액수가 커질수록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저는 피부과에 후에 친구들이 갑자기 오늘 화장품을 엄청 잘 먹었네? 같은 얘기 들어서 너무 많이 됐어요. 생각이 났어요. 손가락이 막 움직임이 달라요. 딱 저만 알아볼 수 있는 미세한 변화만 있었어요. 돈을 덜 쓰신 거 아닐까요? 많이 써나 봐요. 모공을 뚫리는 법을 알고 싶어요. 모공은요 쉽지 않아요. 이 흰 가운도 안 입어야 되려나 봐 우리 친구들 좀. 디스코볼 같은 거 이렇게 매달아 놓으시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피부과 앤 에스테틱입니다. 이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피부과도 에스테틱도 줄줄이 깨고 있는 자기관리의 끝판왕 여성 게스트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안무가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권바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러시아에서 마리라고 합니다. 모델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모델로 활동 중이고 97년생 이현정이라고 합니다. 이현정님. 자, 이렇게 예쁨의 진심인 세 분과 함께 피부과와 에스테틱의 차이점, 장단점, 그리고 자기관리 꿀팁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본격 토크 전에 이제 몸풀기로 간단한 피부 상식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들고 계시다가 OX 퀴즈입니다. 첫 번째, 모공의 개수는 줄일 수 있다. 오, 예. 자, 제가 말이 조금 서툴러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시죠? 이해하는 건데 희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 모공은 나이를 먹어도 개수를 줄일 수는 없거든요. 여러 가지 관리나 치료를 통해서 모공의 개수가 좀 덜 보이게끔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얼굴 붓기는 마사지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오, 대부분 잘 알고 계십니다. 본인이 또 직접 할 수 있는 림프 마사지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붓기를 완화시킬 수도 있고, 수술하고 나서 호박 같은 것도 많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붓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음식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필링이나 스크럽은 자주 할수록 피부가 좋아진다. 자, X. 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적절하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부에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과도하게 되면 피부 장벽에 손상을 유발해서 오히려 피부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기 때문에 무리가 갈 수가 있죠.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민감성 피부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 이거는 이제 반반 갈리는데, 뭐 이게 딱 OX라고 하기 조금 애매한 게, 보습이라든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즘에 스킨 부스터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뭔가 좀 치료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도 있다. 그 대신 이제 너무 자극적인 시술, 아까 얘기한 필링이라든지 그런 스크럽 같은 거는 너무 예민한 분들은 좀 피할 필요가 있죠.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피부과 또는 에스테틱을 처음 가게 된 계기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고등학생 때 한창 여드름이 많이 나서 그때 처음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피부과 말고 에스테틱은 다녀보신 지 있는지? 에스테틱은 그냥 피부 관리용으로 가봤어요. 자, 우리 마리님은 어때요? 제 피부는 너무 예민해서 피부과에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에스테틱은 원래 가본 적이 많이 없었는데 많은 친구들 추천해줬어요. 제가 또 해보고 마음에 들어서 지금 아마 1년에 한두 번 정도 갑니다. 에스테틱에? 네. 바라님은? 그 주위에서 이렇게 막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 다들 막 이런 얘기를 해갖고 피부과를 처음 갔었고, 에스테틱도 갔다 오니까 피부가 환해지더라. 막 이런 얘기를 주위에서 갔다 온 사람들이 막 하는 거를 듣고서는 이제 처음 다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피부과와 에스테틱에 처음 갔을 때 느낌 차이는 어땠는지? 일단 제일 큰 차이점은 피부과는 긴장이 되는데 오. 에스테틱은 좀 편하네요. 아, 정확한 질문이다. 네. 맞아, 맞아. 병원이니까 네. 긴장하게 되겠다. 네, 막 아플 것 같고 이거 괜찮은 건가 부작용 같은 것도 걱정되고 이런데, 에스테틱은 그냥 뭔가 마사지 받으러 가는, 약간 힐링하러 가는 느낌이라서. 딱 그거 차이네. 저도 아마 이렇게 분위기 많이 달라요. 피부과는 조금 더 병원 같은 느낌이고 에스테틱은 힐링하러 오는 거라고. 보통 여기는 서비스? 금액적인 차이는 없나요? 어떤 요즘에. 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쵸, 그쵸. 에스테틱도 비싼 게 비싸죠? 있고 피부과도 또 저렴한 게 있으니까 최대치를 봤을 때는 피부과가 더 비싼 것 같긴 해요. 원가 들어가는 게 좀 많아서 각각 어떤 시술들을 받아보셨는지 뭐 한 가지만 딱 임팩트 있게 얘기해 보신다 그러면, 써마지? 깨알 자랑을 한다면 저희 병원 써마지가 3대나 있습니다. 부자시군요.
이게 등거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테틱에서 받아본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거 산소필. 그 다음에 우리 마리님은 피부과에서 그 여드름 치료 도움이 많이 되었고, 에스테틱은 수분? 저는 피부과에서는 레이저 데모 받아봤고 레이저 제모. 네. 그죠. 에스테틱에서는 수분이랑 진정 관리 받아봤습니다. 아무래도 또 에스테틱에 계신 분들은 경력이 상당히 오래되신 분이 혼자 하시는 데가 많아서 이게 손맛이 또 다를 수 있죠. 손가락이 막 움직임이 달라요. 손맛이 달라요. 되게 중요합니다, 손맛이. 물론 뭐 오래 하셨다고 꼭 잘하는 건 아닌데 손맛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관리하러 다니시면서 집에서 홈케어는 또 어떻게 각각 하고 계시는지. 저는 막 크게 하는 거는 없고 세안은 꼼꼼히 하는 편이고 기초 스킨케어 꼼꼼히 바르고 주 1회 정도 진정 마스크팩을 하고 매일 선크림을 발라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신 게 사실은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또 정확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우선 똑같이 스킨케어를 주로 아침에 그리고 자기 전에 매일매일 하고, 똑같이 나가기 전에 항상 선크림을 발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건바라님은 일단 선크림은 꼭 발라야 되고요. 네. 절대 많은 거를 바르지 않아요. 가짓수를 되도록 줄여갖고서는 대신 아침 저녁으로 충분한 양을 이제 꼼꼼하게 바르고, 그리고 저는 그 메디큐브에서 나온 그 기계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당연히 효과가 있죠. 이렇게 관리하고 나면 전과 후로 주변에서 혹시 알아보는 게 있는지. 피부과는 확실히 돈을 많이 쓰고 오면 알아보더라고요. 공감을 한다. 그 액수가 커질수록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에스테틱은 그 한 당일이나 그 다음날 한 3일째 정도까지는 이제 피부톤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 이상 지나가면 모르더라고요.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네. 저는 피부과에 후에 친구들이 갑자기 오늘 화장품을 엄청 잘 먹었네? 같은 얘기 들어서 와, 잘 됐어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생각이 났어요. 투자한 만큼 누가 알아봐주면 기분이 좋죠. 저는 피부과랑 에스테틱 둘 다 딱 저만 알아볼 수 있는 미세한 변화만 있었어요. 돈을 덜 쓰신 거 아닐까요? 더 많이 써야되나 봐요. 제모 같은 건 누가 알아보기 어렵잖아요. 아니 뭐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랬을 것 같잖아. 맞아요. 그 액수가 커질수록 그 다음에 피부과와 에스테틱 두 곳의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냥 조금 목적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피부 변이 있으시면 피부과에 가시면 좋을 거고, 피부 결 아니면 피부색 이렇게 먹은 축소하고 싶으시면 그 에스테틱에 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에스테틱의 제일 큰 장점은 통증이 없다. 통증이 없다. 중요하죠. 굉장히 편안하다. 그리고 단점은 그게 오래 가질 않는다. 그리고 피부과의 제일 큰 장점은 정말 이렇게 확 티가 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단점은 역시 통증, 비용적인 면에서도 조금 부담이 되는 그렇죠. 것들이 꽤 있고, 아무래도 부작용 같은 걱정도 좀 있고요. 부작용 같은 걱정도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현정님. 네, 저도 비슷해요. 피부과에 같은 경우는 시술도 되고 약 처방도 되니까 효과가 맞아요. 확연하게 나타나고 음. 하지만 좀 아프고 네. 에스테틱 같은 경우도 힐링되는 느낌이지만 아프지도 않지만 효과가 별로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 병원에 오셨으니까 피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모공을 뚫리는 법을 알고 싶어요. 모공을요? 쉽지 않아요. 모공이 이제 젊었을 때 넓어지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피지 분비가 많이 되다 보면 그럴 때는 좀 피지량을 근본적으로 좀 줄여주는 치료가 좀 아무래도 좋겠죠. 피지 조절제를 조금 단기간에 좀 먹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나이를 먹게 되면 노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모공이 넓어져 보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고주파 장비 중에 RF 장비 가장 대표적으로 써마지 같은 게 가장 좋고, 요즘 국산 장비도 엄청 좋아진 것들이 많거든요. 뭐 덴서티나 뭐 텐서마 뭐 이런 장비들도 괜찮고, 포텐자도 니들 RF라고 그러거든요. 바늘 끝에 고주파가 나가요. 그런 것들 치료와 함께 주베룩이라든지 이런 스킨 부스터도 모공 축소에 도움이 좀 됩니다. 우리 마리님은? 피부 상태에 식습관이 얼마나 많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저희가 한의사가 아니라서 물론 한의사를 떠나서 사실은 식습관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죠. 그런 논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환경적인 것들도 영향을 주죠. 음식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환경이 바뀌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와 맞춰서 여드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규칙적인 식습관,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피부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우리 권바라님은? 민감한 피부들이 부작용 걱정을 덜고 이제 받을 수 있는 관리 같은 게 가볍게 비타민 관리도 그냥 일반 관리, 그 다음에 필링 중에서는 파라고 있어요. 르네상스 필링, 그런 가벼운 필링 같은 것도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 레이저 토닝도 많이 하시죠. 오늘 세 분 덕분에 저도 정말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아까 얘기한 피부과 에스테틱, 가장 제가 이제 임프레시브하게 들은 거는 피부과는 좀 아프고 좀 갈 때 불편하고 긴장감이 있다는 거. 근데 에스테틱은 부담이 좀 없잖아요. 편안하다는 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피부과의 문턱을 아무리 낮추고 그렇게 해도 이 흰 가운도 안 입어야 되려나 봐, 우리 직원들처럼. 디스코볼 같은 거 이렇게 매달아 피부과와 에스테틱, 사실 정답은 없지만 자신의 피부 상태와 목적에 따라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나온 꿀팁들 꼭 실천해 보시고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예뻐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쇼닥터 박대정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재밌었어요. 먹은 개수가 왜 줄어들 수가 없어요. 너무 매끈한데 있어요. 맞나요. 뭐가 걱정이지? 아이고 별건 아니지만 아이고 별 말씀을요. 예.